오늘 오전자로 업데이트된 뉴스버스의 기사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지난 며칠간의 방송에서 이진동 대표 기자가 언급했던 기억은 나긴 합니다. 만약에 이 고발 사주와 관련이 있는 대검이 이진동 대표 기자의 전화를 압수수색해서 통 파일을 대검 디넷 서버에 올려놓고 보관 관리했다면 그 자체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즉 고발 사주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대검 쪽에서 그 취재한 언론사 대표의 휴대전화 내용 중에 고발 사주권 자료도 있을 텐데 네. 이거를 갖고 있다는 거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네. 이제 기사화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2021년 5월부터 한 6월쯤부터 2022년 5월쯤까지 이제 이진동 대표가 속해 있는 그 텔레그램방, 네. 그 카카오톡 대화방 이런 걸 통째로 가져간 건데요. 네. 뉴스버스가 혹시 언제 생긴지 아셨습니까? 뉴스버스 한 4년 됐죠. 5년. 아닙니다. 2021년 5월입니다. 그러면 뭐 이제 4년으로 하시죠. 네. 그러면 네. 2021년 6월 거부터 네. 2022년 5월 거까지 가져가면 예. 창간한 시점부터 다 가져갔네. 다 가져간 겁니다. 아.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뉴스버스가 했던 여러 특정 보도들이 있고, 그리고 뉴스버스가 창간된 이후에 이제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뉴스버스의 그 취재 방에는 네. 윤석열 검증 보도를 위한, 그리고 그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 수사 네. 의혹에 대한 이제 취재 내용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검증했던 자료까지도 다 들어간 겁니다. 어. 그리고 특히 이제 방금 그 얘기를 주셨던 그 고발사주 사건. 예, 예. 고발사주 사건은 대검찰청이 사건 당사자예요. 그렇죠. 그 범죄가 벌어졌던 시기가 언제냐? 아까 그때 그 장소가 어디냐? 대검 수정관실이란 말이에요. 수사정보 정책관실. 예. 그렇죠. 네네. 그럼 대검 수정관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대검에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과 뭐 그런 관련자들이 이제 윗선이다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강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완전 이해 당사자들이죠. 이게 이해 당사자죠. 그래서 대검이 저희가 취재했던 자료를 모두 갖고 있다? 예. 이거는 그러면 저희가 취재를 해왔던 모든 과정과 기사 작성에 있어서 어떤 그 논의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뭐 취재 정보, 취재원, 취재 자료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차 강조하지만 어떤 압수 과정에서 압수된 선별 정보 목록을 그것을 취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보를 가져가니까 당연히 창간 이래부터 네. 창간 이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아무튼 네, 22년 5월까지. 예, 22년 5월까지 아무튼 요 내용들을 다 가져가 버린 거니까 고발사주 사건을 제기한 언론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대검이 가져갔다. 네. 돌려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고발사주 보도는.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훼손이고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뭐 요 내용을 저희가 이제 비판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그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당연하죠. 네,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수사와 관련해서요. 네. 근데 고발사주의 자료까지 가져가면서 요거는 사실상 뭐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이진동 대표가 압수됐던 그 메시지만 한 4,700개 정도가 됩니다. 4,700개. 예. 참. 근데 이제 이진동 대표가 예. 이 선배가 이제 그 대검에서 그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진원지인 고발사주 문제를 취재하고 보도한 언론사의 취재 정보를 대검 서버에 보존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오해, 의심, 억측을 나올 위험도 있다라는 이제 의견서도 냈었거든요. 의견서를 냈으니까 이제 돌려달라. 네, 돌려달라. 이거 아닙니까? 반환, 삭제, 폐기해달라. 네, 네, 네. 근데 그 얘기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진동 대표의 그 연락처를 한번 저희가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한 몇천 개가 된다. 예. 근데 이 연락처도 그 취재 대상들의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이런 취재 대상들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연락처를 지어달라. 예. 이건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예. 얘기했는데도 그것도 이제 듣지 않았죠. 음. 요 고발사주 건과 관련해서는 예. 검찰이
그 대검이 심지어 이제 수사 대상자이고 예.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은 또 공수처 입건까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의 고발사주 사건의 윗선이 어디인지 뭐 우리가 이제 심증적으로는 다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단정해서 딱 얘기하기에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대검에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취재와 그리고 왜 이런 의심까지 도달했는지 여러 자료들과 그리고 기자들 뭐 데스크 이진동 선배와 그 당시 취재했던 기자들이 나눴던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취재를 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취재 누구를 만났는지 누가 이런 이제 얘기를 해줬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예. 굉장히 내밀한 취재 자료예요. 근데 그런 취재 자료를 중앙지검이 수사를 해가지고 예. 대검에다 넘겼다. 예. 이거는 이제 마치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예. 제가 너 이거 범죄 저지른 거 증거 갖고 있어. 이거 한번 확인해봐 하면서 이런 증거가 있다더라 하면서 던져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사실은 그 오늘자 저희 보도도 이제 추가 보도도 이제 혹시나 이 지점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기존에 검찰과 대검의 이제 반박이나 해명을 보면 거짓말이거나 네. 앞뒤가 맞지 않거나 어제 저희가 한바탕 웃긴 했지만 그 표현들도 좀 안 맞는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도로 전체 정보를 저장한다. 다시 한번 최소한도로 정체 정보를 저장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순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철저하게 규정에 의거해서 관리하고 기술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 그렇죠. 지금 이제 대검의 설명을 누가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일리 있다고 아까 아이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그 언론사가 잘못 보도한 것 같고 철저하게 이걸 관리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마치 봉인해 놓은 듯한 네. 실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이 내용을 꺼내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또한 믿을 수가 있느냐. 네. 신뢰성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검 서버에 실제 들어가면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냐? 일단 이거를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 활용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례들을 저희가 누차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반박을 대검이 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해명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역순으로 네. 그 최근 나온 이제 보도 자료에 대한 반박부터 다시 예. 한번 시작을 해보면 처음부터 그 사실은 결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 뭐 보도 초기의 대검 입장을 보면 이 디지털 포렌식 연구소장 입장이 제일 먼저 뉴스버스에 실렸는데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면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은 증거를 썼을 때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일 때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보관이라는 의미는 전체 정보에 대한 그렇죠. 내용을 그렇게 항변한 것이고 실제 이 포렌식된 자료에 접근을 하면 뭐 로그 기록이 남고 뭐 기타 등등의 해명들을 했어요. 근데 네. 이거와 좀 더 진전됐지만 거의 유사한 입장은 대검의 반론이 23일 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나왔던 입장은 공판 과정에서 검증 등에 필요한 일시 보관이다 라는 거예요. 네. 이의 또는 다툼이 없으면 이후에 전부 폐기한다. 그러니까 이건 인정한 거죠. 자인을 한 거죠. 그렇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전체 정보를 우리가 디넷에 보관한 사례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황당한 건 네. 지금 이제 검찰 수사관님들도 이거 보고 계시겠지만 이 디넷을 그 구축한 분이 계세요. 디지털 연구소장에 했던 아까 이인수 연구소장이 네네네. 저희랑 이제 그러니까 저희랑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전화 통화하는 과정에서 예. 이런 이제 위법성 논란 뭐 이런 것들 혹은 이제 개인정보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거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물어봤었고 네. 그래서 이 이인수 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문제를 투명화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검찰청의 해명은 뭡니까? 전체 정보를 저장을 해야지 이 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의 신청 혹은 이제 뭐
반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거의 동일성과 그리고 무결성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전체 정보를 다 저장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이인수 소장이 2016년도에 그 정보보호 학회제에다가 이제 논문을 하나 내요. 이 소논문 조그만한 논문인데 예. 소논문인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도 똑같습니다. 상대방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제 이의 신청 그리고 이런 이제 위변작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해시값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해시값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 그 전자정보 파일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이 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와 영어가 이제 혼합되어 있는 이 뭐라고 키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예. 그 뭐 디지털 지문 정도로 표현해 네, 두죠, 뭐. 예. 디지털 지문인데 예. 이 디지털 지문만 있어도 네. 재판하는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된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다운로드 받은 거나 아니면 누가 이거를 사진을 조작했거나 그러면 그 디지털 지문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 뭐 1이 붙든 2가 붙든 뭐 대문자가 붙든 소문자가 붙든 해시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그 해시값을 비교해 보면은 해시값을 통해서 이 파일들이 전자정보들이 이제 위조가 됐는지 위조가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예.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법한 그 위조됐을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네. 각 단계별로 책임자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써놨어요. 아,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휴대폰을 뭐 예를 들면 압수 증거 중에 이 사람이 어디까지 누가 올렸는가 네, 이거를 규정을 하고 또 B라는 사람이 이 올린 거를 받아서 또 어느 과정으로 이행을 했는가 이제 그 각 단계마다 네. 사람을 다 다르게 예를 들면 배치를 해야 된다 정도의 의견. 아니, 혹은 이제 다른 사람이 배치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파일을 받았고 올렸고 뭐 재판에 제출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이렇게 이제 다룬 사람 다른 사람의 네.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 예. 그 책임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아, 그 올린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게 규정해두고 그러니까 본 사람, 올린 사람 이게 네. 누구였냐라는 거를 특정해놔야 되니까 그렇죠. 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네.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약하면 대검은 여태까지 전체 정보를 저장해야지 이 재판에서 혹시 있을 줄 모르는 이의제기나 예. 아니면 이제 그 위변조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오히려 그 대검의 이제 디넷망 네. 전자캐비넷 그걸 만든 사람은 전체 정보를 저장할 필요 없이 해시값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미 해왔던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 이제 대검의 주장이 탄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즉 굳이 전체 정보를 다 올려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비교해가지고 봐야 된다. 그래야지 저쪽 변호인 쪽에서 저거 증거 위변조된 거 아니냐 네. 라는 식의 주장을 했을 때 아닌데 이거 네 휴대폰에서 나온 건데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체 정보를 저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위해서. 그렇죠. 그건데 그게 아니라 네. 그럴 필요 없이 전체 정보를 다 삭제, 폐기, 반환을 하더라도 네. 해시값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이 디넷을 만드신 분의 입장이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제 검찰의 주장이 탄핵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탄핵됐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네. 대검 스스로가 대검 거짓말했다는 게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거죠. 여태까지 해왔던 해명이. 뭐 이제 제 말이 그 말이긴 한데 뭐 네. 아무튼 이제 그 대검 쪽의 주장은 맞지 않다. 네.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 디넷을 만든 사람이 해시값 자체를 그렇게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왜 굳이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네. 그래야 될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아닙니다. 그 해시값 보면 됩니다. 네. 이 말로 딱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얘기할 게 없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검찰의 해명이 이제 일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 대검 휴대전화 불법 사찰 관련 거짓말 보도자료 배포한 것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여기서도 이제 전체 정보를 저장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전체 정보, 그러니까 21일, 23일, 25일 이 두 차례 이제 주장을 한 그 보도자료를 배포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두 차례 보도자료에서 전체 정보를 계속 저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변조 그 의심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이의제기 이런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네. 전체 정보를 저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만 예. 사실 그 전체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도 해시값만으로 그러니까 파일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는 전자 지문만으로도 네. 증명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이제 요약이 그럼 되는 겁니다. 역으로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대검은 왜 이러는 거예요? 어, 죄송한데 네. 대검은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렇게까지 디지털 전문가가 기술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되는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그럴 필요도 없다. 네.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딱 찍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대검은 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드러날 건데. 저도 차단을 안 당했으면 전화 드릴 텐데 카카오톡 보셨더라고요. 전화 한번 부탁드린다고. 아 대검 부대변인 대변인? 부대변인님한테 제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예.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를 하자마자 그 연결이 되지 않아라고 자꾸 뜹니다. 아, 연락 한번 네네. 부탁드립니다라고 예. 했는데 그 카톡으로 보내놨거든요. 예. 카톡은 읽으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전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화를 하셔야 이걸 질문할 수 있습니다.